예. 자,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달해주고 계시는 저희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주말을 오면서요, 좀 걱정이 되는 뉴스들이 조금 있네요. 저희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완화가 되고 누그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곡물 수출권 때문에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었는데, 이제는 원전 근처에서 이제 포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그 자포리아 지역에 네. 있는 원전인데요. 이게 지금 유럽에서 제일 큽니다. 원자로가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지난 3월부터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이제 그 반격을 하면서 여기다가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연속 포격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물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또 러시아가 무슨 자체적으로 무슨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해서 지금 이제 뭔가 좀 진실 게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 이 원전이 공격받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 총장도 원전 포격은 자살 행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빨리 중단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현지에 가서 사태를 좀 파악하도록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양쪽이 지금 시비를 하는 게, 지금 이 자포리아 원전은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기술진이 계속 지금도 그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대표가 어제 TV에 나와서 해결 방법은 여기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됐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저장고가 만약에 한 군데 정도가 만약에 이번 포격 때문에 파격이 됐다면은 그냥 지역 사고 정도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추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2개, 3개 정도가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는 심각하다. 네. 그러면서 1986년간 체르노빌 원전 참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포격 때문에 무슨 원자로 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일단 로이터가 어젯밤 현재 있는 그 러시아 관계자를 인용해서 전한 거는 자포리아 원전이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격하고 하는 게 결국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거에다 자기가 폭격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이게 점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확인이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 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원전 지하실에 그 무기 같은 걸 감춰놓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이제 공격을 못할 걸 알고, 그래서 자기네가 그걸 이제 무슨 공격을 했다는 명분을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우크라이나 쪽이 조금 좀 그런 선전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크렘린궁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이거는 유럽을 볼모로 한 그 우크라이나의 군사 행동이니까 유럽 동맹국들이 이걸 좀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묘한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방해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우크라이나 이렇게 어쨌든 그쪽에 폭격이 있고 하는 게 그 예견된 일이 아니고 약간 좀 서프라이즈한 일이기는 한 사건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격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쪽이 이제 3월부터 계속 점령을 했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전 국제 원자력 기구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조금 좀 우크라이나 쪽을 조금 비난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거든요, 지금.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도 핵 재앙 위험이 실제적인 위험이 부각됐다, 그리고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구테우스 유엔 총장도 우리가 한 몇십 년 정도 핵 대립 위기를 잊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빨리 국제 원자력 기구 산하에 이렇게 밑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촉구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여기 대해서 특별한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 생각이 나네요. 이거 무슨 그 벼랑 끝 전략인가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글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문제네요. 거기서 터지거나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사실 동구권에서는 이 체르노빌이라는 진짜 역사적인 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자포리아 원전이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엄청나게 공급하는데 러시아가 그거를 좀 사보타지를 해가지고 자기들 전력 공급을 끊으려고 한다. 그래서 뭐 공격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뭐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이게 사실 원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어쨌든지. 전쟁 시에는 이 원전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네요, 정말. 예. 그럼요. 그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슨 그 뭐 10만 명을 보내서 뭐를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하게 좀. 그 지난달엔가 그 북한 전문 매체가 그 러시아 쪽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그 돈바스의 그 두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북한이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단교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공화국 재건에 북한 노동자 한 1,000명 정도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 포스트 뭐 그다음에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런 데들이 여러 군데가 러시아 국영 TV 채널 1 러시아라는 걸 인용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채널 1 러시아는 또 그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내가 어디서 들었다. 굉장히 지금 좀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북한이 자원병 10만 명을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러시아 쪽에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 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러시아 군사 전문가 얘기는 지금 미국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군사 원자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가면은 98억 달러 엄청나게 주는 건데 그 안에 그 고속 기동 포격 로켓 시스템 이렇게 히마스라는 거 있죠. 네. 이거 포탄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러시아 군사 전문가 얘기가 이거를 러시아군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군분투를 하는데 이거를 대응하는데 북한군이 이 카운터 배터리 웰페어 이 대화력전 노하우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사람 얘기가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크렘린도 그렇고 뭐 여기 대해서 전혀 뭐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의한 것까지는 사실인가요?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뉴스위크가 네. 팩트 체크를 한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거짓말이고 보니까 뉴스위크도 이게 진짜다 아니다 그 얘기를 또 안 체크를 했습니다. 못했군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쭉 있다 하면서 약간 신빙성이 없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식의 네. 팩트 체크를 또 뉴스위크가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꼭 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곡물이 많으니까 네. 이제 러시아가 뭐 거기서 곡물을 많이 훔쳤다. 그러니까 뭐 그런 곡물을 또 뭐 대신 그러면 김정은이가 곡물을 또 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온갖 추측들이 나오는데 저는 확인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두 나라라는 게 그 우크라이나 안에 새로 생긴 그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거기다가 뭘 기술자들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모양이죠, 북한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얘기는요. 그 북한 주재 그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지난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스 통신하고 얘기를 하면서 두 그 공화국하고 그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 간에 아주 활발하게 그 비즈니스 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유엔 제재 대상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또 유엔 그 네. 대북제재위원회에서는 그건 즉각 유엔 제재다. 네. 딱 했는데 그래도 뭐 대사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바스 그 복구에 상당히 큰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떤 좀 뭔가 좀 선전전 측면인 건지 네. 저는 얘기가 굉장히 활발히 나와서 이게 뭔가 전혀 뭐가 없으면 이런 게 없을 텐데요. 그래서 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확인은 안 됩니다. 네. 사실 이제 파병도 파병이지만 노동자들 보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동에 노동자들 보내서 이제 외화보러 왔듯이 약간 북한도 예, 이런 북한이 그런 걸 거를, 많이 네. 하다가 유엔 제재 때문에 그렇죠. 못했죠 그동안. 그렇죠. 유엔 제재 대상에 들어갔죠. 예, 예. 그래서 예. 전부 철수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철수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아직도 뭐 남아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도 뭐 코로나도 겪고 뭐 외화도 필요하고 이러니까는 이렇게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요. 지난달에 브리핑하면서 돈바스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우크라이나 땅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기서 뭘 할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는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거기는 러시아군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묘한 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곡물 수출이 그 지난주였죠. 지지난주부터 이제 뭐 한 척이 떴다 이 얘기가 나왔고 지난주에 계속 이제 곡물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국제 곡물 가격도 진짜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되고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참 머리를 싸매고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일지를 얘기를 하면요. 네. 지난주 월요일 첫 배가 떴습니다. 그렇죠. 네. 떠서 이제 그 배가 이제 트리폴리로 가는데 이제 그 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까지 도착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게 좀 묘한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세 척이 또 떴습니다. 이제 그거 떴고 네. 그리고 어제 네 척이 떠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전부 한 16만 톤 정도의 곡물을 실었는데 두 척은 중동 이스탄불하고 중동 쪽이고 한 척은 이탈리아, 한 척은 중국으로 향한 걸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요. 그 공동 그 조정위원회가 오늘도 두 척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 그게 조금 전에 막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 14척이 네. 오늘까지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떠나고 이제 두 척은 오늘 이제 출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그 인프라 장관이 페이스북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월간 최소 100척 정도가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걸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 추세면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월 최소 300만 톤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로이터가 이거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전에는 전 세계 우일 수출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렇죠. 공급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흑해하고 아조브해 항구들을 통해서 월간 최소 600만 톤을 수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조로우면 한 전쟁 전에 비해서 한 절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전쟁 전에 비해서 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예 이게 수출이 안 됐었던 거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1호로 떠난 배가 지금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거를 로이터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요. 지난 1일에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싣고 오데사 항을 떠나서 이게 이제 라자니호인데요. 원래는 지난 주말에 트리폴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원래 사기로 한 바이어가 접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정보다 선적이 5달이 늦어졌다. 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계약을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위에서 그냥 갈 곳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대해서 레바논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3국행을 모색하고 있다. 사세요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참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아마 바이오도 그렇겠네요. 이게 그 곡물 가격에 선물로 이제 계약을 해갖고 하면은 5개월이 늦어지면 이게 좀 너무 가격의 차이가 크니까. 바이어가 확 깎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왜냐면 5개월, 그러니까 이게 뭐 배가 안 와서 이틀 늦었으니까 야, 이틀 늦었네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5개월이 늦었다는 거는 그거 알고 지금 보내온 건데. 최근 레바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그 선적이 늦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상에 이제 어쨌든 간에 계약상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걸 두고서는 이제 밀고 당기기 이런 게 또 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5개월 전이면은 3월 정도라고 보고,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곡물 가격이 지금 수준은 아니었긴 하겠네요. 그럼요. 네. 곡물 가격 엄청 그때는 비쌌겠죠.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으니까 아마 가격적인 문제에서도 뭔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선물에서 뭔가 빵꾸가 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좀 다른 얘기로 그 애플하고 중국하고 약간 이렇게 트걱트걱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니케이 에이시아 보도인데요. 지금 애플이 지금 보니까 애플이 예전에도 그 중국 당국 눈치를 많이 봤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니케이 보도를 보면요. 어제 전했는데 대만 협력 업체들한테 그 중국에 공급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그 라벨링을 좀 신경을 써달라, 체크를 해달라 그러면서 라벨링이요? 그러니까 대만산이 이를테면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 차이나 또는 차이나 타이페이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그냥 이거는 중국산으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야 된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요구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즉각 수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펠로시 그거 이제 방문하고 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만 간의 지금 관계가 아주 안 좋은데 그걸 의식한 것 같다는 그런 분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나가 아니고 그 타이완인데 콤마 찍고 차이나라고 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만에서 온 거 한데 그렇죠. 대만이 무슨 한국 같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차이나의 하나다. 그러니까 타이완 콤마 그렇죠. 차이나 이렇게 타이완으로만 쓰든지 돼 있으면 거기다 콤마 차이나를 아니면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쓰든지. 그럼 타이완만 찍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꼭,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타이완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을 보여야 된다 그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니케이 보도는요. 네. 원래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그게 만약에 어겼으면 중국에서 벌금을 매겼는데 그 동안에는 중국이 그렇게 까다롭게 안 했다는 겁니다. 별로 신경 안 그냥 썼는데. 뭐 좋게 넘어갔는데 이제 펠로시 대만 행위 있고 나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 관계자 얘기는 이제는 회색지대는 더는 없다. 네. 그레이 에어리에는 더는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보도를 보면요. 또 문제가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중국 동부 장수성 수저우에 있는 페가트론 공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애플 공급사인데 여기 들어간 물량이 중국 세관에서 압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벨링에 문제가 있는지 자기들이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쪽 페가트론 공장에서는 우리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플은 이제 물론 입을 꽉 다물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니케이 보도를 또 보니까요. 이 페가트론 고위 임원이 차잉은 총통 주최 오천에서 펠로시하고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중국이 페가트론 중국 공장을 확 들이닥쳐가지고선 문제를 일으켰다. 짐작하시겠죠? 예. 대만도 만만치 않네요. 그거 기어코 그냥 대만이라고 써갖고 보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쓰려는 거 끝까지 안 쓰고. 아시다시피 대만이 지금 그 전자제품 반도체 같은 거는 뭐 중국이 대만한테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또 기싸움을 하는 모양인데 아까도 그 애플이 전에도 몇 차례 꼬리를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니케이가 상기시킨 걸 보니까 작년 9월 같은 경우도 그 신장 그 무슬림 위구르 때문에 그때도 무슨 그 중국 정부 요청으로다가 그 쿨한 마즈드 앱이라는 걸 이런 그 앱스토어에서 애플 스토어에서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그 당시 이제 19차 당대회 때도 역시 해외 그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 있죠. 그 가설 사설망 이걸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삭제를 해가지고 그때도 비난이 많았는데 애플이 너무 저자세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애플은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중국 비중이 크니까요. 애플도 뭐 어렵겠죠. 중간에 낑겨가지고 얼마나.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일수록 중국에 강한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때도 되게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철수했잖아요. 그쪽에 있는데 중국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저는 뭐 애플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이 깡패죠, 사실요. 수출 시장의 그 인구가 그렇고 수요가 깡패죠. 그래도 애플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 미국은 좋을 텐데 뭐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본인들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올해 이제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워낙에 큰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있고 파는 것도 있고요. 경영자 입장에서 참 뭘 따르자니 뭐가 옳고 참 여기 눈치를 보자니 그렇고 참 골치 아플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경영자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대만 펠로시 의원의 그 대만 방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영향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도 이제 대만과의 어떤 연대를 연대를 갖다가 좀 꿋꿋이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런 나라들도 또 보이네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네요. 그 리투아니아 하고 이거는 이제 중남미 아주 작은 섬나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총리가 타이페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선 42년 우정을 나누고 있다. 우리는 연대를 펴가지고 여기 왔다 꿋꿋하게. 그러면서 중국이 모든 군사훈련은 중단하라고. 여기는 지금 인구가 11만 명인 곳인데요. 대만이 지금 딱 14라 UN 14개 회원국하고 수교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 이제 이게 좀
여기도 지금 그 교통차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와서 여기는 이제 인구가 280만 명인데 아주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투아니아는 아시다시피 그 지금 그 지난번 그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유럽 연합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규탄을 한 케이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 그 그렇죠. 그때 펠로시 대만 그러니까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지를 표명한 케이스입니다. 네네.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펠로시 때문에 그냥 각 나라가 말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리투아니아가 딱 그냥 우리는 지지한다. 딱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지금 그 수도 빌뉴스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만 대표처 개설을 승인을 했고 이제 오는 9월에는 대만의 리투아니아 대표 사무소도 연다고 합니다. 네. 대만으로서는 참 너무 고마울 텐데 뭐 물론 뒤에 뭔가 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참 저희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로 이제 중국이 어떤 이제 행보를 펼쳐 나가는지 또 주변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뭐 나라들 간의 관계, 이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도 치포 지금 참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렵죠. 예. 참. 참 그래도 참 반도체가 정말 이 와중에도 반도체가 정말 대단한 힘이라는 생각은 또 다시 한번 들고요. 네, 맞습니다. 대만이 뭐 경제적으로도 저 정도까지 안 돼 있으면 너무 쉬웠겠죠. 그냥 그렇죠. 네. 조그마한 그냥 나라가 하듯이 그러니까요. 섬하듯이 해줄 텐데 네. 그리고 뭐 대만이 자체적으로 힘이 좀 있으니까 이 정도 된 것 같고 뭐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서로 눈치 봐서 한쪽에다가는 뭐 얘기해야 되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국제뉴스 재미있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